네, 12강의 내용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연결사 추론이에요. 연결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연결사를 채우도록 하는 유형인데, 이 유형 자체가 기본으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는 게 순서 추론과 문장 삽입을 기본으로 변형합니다. 또 다른 연결사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변형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가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때는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주제나 제목 추론, 혹은 중간중간에 단어를 봐야 되는 어휘나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강의 첫 번째 문제,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자. 그러려면 친숙해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ck of familiarization. 친근함인데, 물과의 친근함의 부족이라 하는 것은 가장 빈번한 물에 대한 공포의 이유가 됩니다. 문장은 길지만 동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문장의 주어는 이 녀석입니다. 밑줄 친 녀석이죠. 물과의 친근함의 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빈번한 이유, the most frequent reason이 되고요. For the general fear of water during the first swimming lesson 적혀 있죠. 영어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전치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치사를 묶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묶이고, 두 번째 이렇게 묶이고, 세 번째 이렇게 묶여지겠죠. 그럼 묶여놨으면 거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영 레슨 하는 동안에 물에 관한 일반적 공포에 대한 가장 빈번한 이유, 그것이 바로 물에 대한 친근함의 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 마을에 살았거나 강가에서 수영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봤다면 그럼 물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수영장을 처음으로 본 사람, 시커멓고 푸르른 물 안에서 찰랑찰랑 되는 것은 공포의 상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근해져야 되겠죠. It's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To make this familiarization interesting. 요 녀석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앞에 있는 걸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 여러분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서 알죠? 가주어 진주어로 가짜주어 진짜주어입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make라는 동사의 특징인데, make가 오형식 동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is familiarization interesting 이렇게 잘려지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요. 자, 이쪽 볼까요? make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 오형식으로 this familiarization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는 잘라질 때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teresting이란 보어로서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목적어와 보어는 같다 라고 하는 게 문장의 오형식에서 가장 복잡한 이 문장 형태인데, 해석하면 이러한 친근함을 재미난 상태 혹은 재미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근한데 죽음의 공포와 비슷하게 친근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친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크린을 다시 돌아올까요? By using a lot of games and exercises, 많은 게임들과 운동 혹은 재미난 연습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근데 그 얘기는 관계대명사의 개수조용법으로 좀 더 강조되어 있죠. Rich emphasized the fun aspect of the games and movement in the water. 물속에서의 움직임과 게임의 재미난 양상을 강조해 준다는 것이죠. As well as play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웰렛의 세모를 이렇게 칠했네요. 같은 초록이지만 좀 더 진한 초록, 즉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에서 연결할 수 있을 때는 emphasize the fun aspect니까 게임의 재미난 양상 그리고 물속에서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또한 어떤 걸 강조하느냐, 여기는 강조하는 사항이랑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걸리겠죠. 앞에 있는 밑줄과 밑줄을 같이 연결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노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의 움직임 그리고 게임이 갖고 있는 재미난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많은 게임과 exercise, 움직임, 운동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러한 친근함을 재미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If the process of the familiarization with water can take place in ideal environment condition. 사실 이렇게 물과의 친근한 과정은 이상적인 환경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nageable area, 자기가 많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lots of play equipment, 놀이동산, 놀이기구입니다.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놀다 보면 물과 친근해질 겁니다. 그리고 if success is achieved, the following encouragement from the side and reaches even self-praise. 부사절이 여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if라고 하는 절이 부사절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and는 그 전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reaches, 병렬이 되는 것이죠. 성공이 옆에 있는 사람의 칭찬과 인식으로부터의 이어지는 격려를 통해서 성취된다면, 그리고 reaches even self-praise, 스스로를 칭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if an anxious beginner, 아주 걱정하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으며 learn to move around in water by themselves, 자기 스스로가 혼자 물속을 돌아다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걱정하는 수영하는 사람들은 courageous swimmers, 아주 용기 있는 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who felt at ease, 이 사람은 충분히 물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at ease, 요거는 easy로 바꿀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feel at ease 혹은 feel easy 하게 되면 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쉬운 상태를 느끼는 거죠. 물속에서 쉬운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can swim, dive and play safely, 안전하게 놀고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죠. 한마디로 물과의 친근함을 재미나게 게임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그 친근함에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네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은 앞뒤, 멀리, 가깝게, 위, 아래랑은 달리 왼쪽 오른쪽은 어렵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이라 했던 말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칠 때 왼쪽은 반주, 오른쪽은 멜로디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왼쪽 오른쪽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교실 가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른손 들어봐 그러면 똑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따라가서 드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좌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출발해 볼게요. Something about, 출발합니다. Something about the words right and left makes them more difficult to use than up and down, or above the below, or front or back. 문장의 동사는 makes, 당연히 주어가 something about the word,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more이라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more는 than이라고 하는 비교랑 연결됩니다. 뒤에 있는 밑줄치는 이것이 바로 비교 대상이 되겠죠. 밑줄친 초록색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위, 아래, 위쪽, 아래쪽, front, 앞, 뒤와 같은 것이죠. Think firstly about above and below. 위와 아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To decide one object is another. 이 부분은 명사절이 됩니다. decid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타동사가 되죠. 그럼 decide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니까 저줄에 나와 있는 if절은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명사가 되는데 if가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ether whether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문장 돌아갈게요. 들어오세요? If one object is above another, 한 물체가 또 다른 물체 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What is up, 무엇이 위에 있는지. What is down, 아래쪽에 있는지. That's to say, that's easy. 그건 상당히 쉽죠.
hold something in the air. 공기 중에 두고 떨어뜨려 보세요. The way it falls is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 문장에서 the way하고 이렇게 나오면 how가 생략된 구조죠. 무언가가 떨어지는 방식이 down 아래쪽입니다. 왜냐면 gravity 중요한 단어 별표. 명사 무슨 뜻? 명사 그렇죠? 중력이 means things go down. 중력이라 함은 means things go down. 어떤 것들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and not up 올라가진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above하고 below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near and far and front and back are easy. 가깝다 멀다 그리고 앞과 뒤라는 것도 상당히 쉽다는 거죠. One can touch the front of the object. 누구나 물체의 앞부분은 만질 수 있습니다. Which is nearer. 우리랑 가까운 곳. 하지만 cannot touch the back. 저 뒤쪽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Which is further away. 그건 먼 거니까.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까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앞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But what about left and right? 하지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겠는가? 자, 이 글이 갖고 있는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 이 자리, 방금 묶었던 이 문장의 위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위쪽까지는 나름의 쉬운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There's nothing obvious in space. 공간에는 nothing obvious. 명확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Such as gravity or the length of the arm. 팔의 길이라든가 중력과 같은 명확한 게 없다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공간에서는. Which 다음에 이 부분은 텔이 생략됐어요. 미안해요. 이건 이 선생님 출판 실수입니다. Which tells us which way is right and which left. 어떤 것이 오른쪽이고 왼쪽인지를 알려주는 뭔가 비슷한 이 녀석의 선행사는 nothing입니다. 그런 명확한 선행사, 명확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결과적으로 쓰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맥락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harder 체크해 볼까요? harder 요거는 더 쉬운이기 때문에 easier 이 녀석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12강의 2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집중하는 사람의 능력, 자신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특징, 자신의 집중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기가 분산되는 거로부터의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그래요. 문제 풀다 보면 혹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문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왜 안 갈까요? 이렇게 해야죠. 출발. One characteristic of critical thinkers. 주어 동사 일치로 주어는 앞에 있는 한 가지 특징, 동사는 is가 되죠. One characteristic.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란 control of one's mental activity. 정신적 활동에 대한 누군가의 통제이다. 통제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 그 자체다. 존 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한때 이렇게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칠판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만 두세요. spend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 번 얘기해 준 바 있어요. ing 하느라 시간을 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랬을 때 문장 구조는 이 타동사 그리고 시간 목적어 그리고 얘를 목적격 보호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능동인 문장인 거고요. 이 능동인 문장을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으로 바꿀 때 구조를 보면 당연히 우리 많이 공부한 것처럼 목적어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시간 나올 거고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spend의 pp니까 spent가 되죠. spent 다음에 나와 있는 보어는 ing를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ing 나와 있는 구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저 문장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문장 돌아옵니다. spent 다음에 ing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주어에 우리 시간에 대부분 많은 시간이 나와요. 이것들이 ing, trifling 아래 적혀 있는 게으름을 부리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문장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던 거 다시 한번 판서 적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볼까요? ing 하느라 시간을 쓰다 능동으로 해석했잖아요. 이제 내가 수동으로 바꿔볼게. 해석은 ing 하느라 시간이 보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쉽죠?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있으니까 적고 나서 동영상 강의 계속 보도록 할게요. 칠판 그대로 갑니다. More of their time이 나왔으니까 more이라고 하면 than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나오죠. than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급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비교하는 대상이 됩니다. care가 문장의 동사인데요. 설명을 위해서 좀 더 가면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이 care to admit, 인정하도록 신경을 쓰다. 의역해보면 자기가 막 신경을 써면서 맞아 나 막 그래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이 여기 있는 게으름 부리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존 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차근차근 다 잘라드린 겁니다. 계속 갈까요? Rudimental pictures, random recollection, pleasant but unfounded hopes, fleeting, help develop impression, 하느라 시간을 쓴다는 것이죠. 이 밑줄 쳐져 있는 녀석들은 중요해서 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 잡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잡생각. 읽어볼까? 정신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뭐 하고 살지? 어떤 거 먹을까? 라면에다가 계란을 먼저 넣을까? 햄을 넣을까? Random recollection. 마구잡이로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때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Pleasant. 재밌지만 unfounded hope. 자신이 근거가 없는 희망. 아, 갑자기 150억 로또를 받으면 어떨까? 우와, 재밌겠다. Fleeting, 휙 지나가거나 have developed, 반만 만들어진 인상들. 아, 그때 그 여자애가 날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같은 생각으로 게으름을 부리는데 많은 시간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 우리가 집중 안 하고 공상, 몽상에만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Good thing is no reception. 중요한 문장의 포인트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문장의 위치 주의해주세요.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는 근거죠. 좋은 사상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아,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몽상 안 하겠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다고 해서 상상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게으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However, 하지만, they've learned better than poor thinkers. 그 사람들은 더 잘 배워왔어요. 뭐에 대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 better than poor thinkers는 보라, 부사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밑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한 밑줄을 이 사람들, 즉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좋게 생각하는 좋은 사상가들은 더 잘 배운 겁니다. 누구보다 이 보라색에 있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다지 생각을 못하는, 머리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더 잘 배운 게 바로 밑줄의 빨간색이죠. 자, how to 어떻게 해석해요? 그쵸? how to 빈번하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여러 번 외웠잖아. how to는 뭐뭐 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how to stop, 그것을 멈추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멈추는 법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더 무섭다 이거죠. 뭘 멈추는지 볼까요? That casual subconscious drifted image. 드리프트 니네 알고 있니?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표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잖아. 이미지의 마구잡이 쌤이 반만 의식 갖춘 그런 이미지의 표류. 머릿속에 이미지가 촤르 돌아가는 거죠. When they wish. 그리고 how to. how to가 또 나왔네요. 아, 여기 있구나. 첫 번째 초록, 두 번째 초록입니다. 여기 아직 해석 안 해서 다시 보면요.
그들이 원할 때 이미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식으로 마구마구 표류하는 걸 멈추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아, 난 커피 한 잔 먹으면 돼. 나는 바람을 한 바퀴 쐬고 오면 돼. 아, 나는 기지개를 피면 돼. 나는 핸드폰에 있는 명언을 읽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good thinker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나빴던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how to 저기도 나왔고 두 번째 how to도 나왔으니까 여기다 세모를 초록색으로 칠하면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여기 how to와 뒤에 how to, 앞에 how to가 같은 겁니다. how to 아까 또 무슨 뜻이었어요? 뭐하는 법이죠. 멈추는 법, 그 다음에 고정시키는 법 알고 있다는 거죠. 고정인 이유는 fix가 on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딱 한 가지의 사안에 고정시키고 examine it carefully, 아주 그것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and form a judgment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형성하는 법, 요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두 개의 병렬을 색깔을 좀 다르게 가봤는데요. 이 how to와 이 how to는 같은 how to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how to에는 fix, on, examine, form 요게 and로 병렬 구조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색깔을 조금 더 불투명하게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시간을 좀 더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한 건데 뒤에 있는 거에는 동사 3개가 초록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좋은 생각을 하는 좋은 사상가들이라고 해서 집중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 그들은 나쁘게 별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게 있어.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면 이미지가 막 흔들리고 휙휙휙휙 지나가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어. 두 번째는 그거를 자신의 마음을 딱 한 가지에다 고정할 수 있는 거지. 집중하는 거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검증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도 형성할 수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능력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갑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have learned, 배워왔다는 것이죠. how to, 뭐하는 법을 말이죠. how to take charge of their thoughts. 아까 나왔던 how to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데 이 to는 두 가지가 병렬로 나옵니다. how to charge of their thought, 그들의 생각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to use their minds actively as well as passively인데요. 여기 두 가지란 게 아니라 요 빨간 거만 한 것 같아요. end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자신의 마음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 하려고요. 자신들의 마음을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으로도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의역해서 보면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다른 거에 집중되는 거, 이것도 내 마음이고요. 내가 집중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책임져서 자기가 잘 쓴다는 얘기는요, 이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passively,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순간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good thinker들의 특징,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이건 적극적이건 자기 거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병렬 구조는 선생님이 다 잘라놨어요. 학교 선생님이 병렬 구조 갖고 시험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는 자세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질문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 12강 3번은 다른 자료를 같이 탑재해 두도록 할게요. 12강의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강의 네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글 안에 많이 나와 있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어서 먼저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부분을 분사구문을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이 강의는 반드시 잘 들어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분사구문은 영어를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문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영어에서 ing를 출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근데 이 분사구문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법책에서 우리는 동명사를 먼저 배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너희들의 갖고 있는 오해 내지는 영어 문장을 많이 본 나로서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분사 구문은 별거 없어요. 많이 보는 ing나 ed입니다. 동사 ed는 수동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장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ing나 ed로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분사 구문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사 구문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사 ed는 당연히 pp라고도 하면서 수동으로 해석하게 될 거예요. 바로 자연스럽게 능동은 ing 하면서 수동은 되어지면서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접속사나 콤마가 동반될 수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접속사나 콤마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옵션이에요. 무슨 말? 옵션.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접속사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이거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분사 구문으로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콤마를 찍음으로써 그 영역을 확정시켜 주려고 한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부사구입니다. 부사구가 랜덤한 위치에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고 칠 때 동사 ing로 출발하는 문장이 이렇게 부사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콤마 찍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 가능하냐? 아니요. 중간에도 콤마 찍고 ing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랜덤한 자리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나온 녀석이 있다. 아, 그럼 얘는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를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이 분사구문은 주로 뭐뭐라고 해석되는 것 자체가 동시 진행 상황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분사구문의 70% 이상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물어보는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만 알아두시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내지는 뭐뭐 이후의 의미가 되는데,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려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유가 있고요. 당연히 뭐뭐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겠죠. 네 번째는 양보. 영어 문법에서 양보는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뭐뭐,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조건의 의미는 여러분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경우에 될 거니까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방법을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강 4번을 들어가기 전에 분사구문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 혹은 프린트를 받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두셔야 돼요.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말고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분사구문 강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분사구문을 좀 더 제대로 파헤쳐서 공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2강의 4번 우리 해변으로 돌아가 볼까요? 해변, cost라고 하는 typical environment in which human impact have led to a whole range of changes with a considerable variation in their degree of impact. 이렇게 관계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나올 경우에 이는 생략되면 안 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강사들이 in which를 where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where를 쓰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in which에 in이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첫 줄에 나와 있는 코스트를 설명했습니다. 해안가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인데 인간의 영향이 have led to whole range of changes with considerable variation in their degree of impact. 전치사하고 3개가 연달아 나왔다는 거예요. 아, 하나 더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되고 사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뒤에서 해석해야 되겠지? 영향이 갖고 있는 인간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를 갖고 여러 종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상적인 환경이다. 선생님 한국말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제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아래에 있는 한국어를 열심히 읽어도 안 될 거야. 해변가란 아주 전형적인 환경이야. 어떤 환경이냐? 인간이 영향을 하나만 줄 수도 있고 10개를 줄 수도 있고 100개를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상당한 차이와 다양성으로 여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인간이 그 동네 해변가에 가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근데 인간이 2명이 나타나. 그거보다 인간이 200명이 가 있는 게 더 큰 영향을 주더라 이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바다에다가 누군가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오염시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똑같은 쓰레기를 저쪽에 있는 야산에다 던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야산은 그냥 거기서 그냥 쓰레기만 있을 겁니다. 걔가 그대로 있지 퍼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여러 가지 유용하니까 우리가 많이 써먹는데 그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환경적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갑니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typically highly populated area,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highly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쓰였지만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high라는 단어가 형용사이자 부사이죠. 똑같이 형용사로 쓰일 경우는 높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부사일 땐 높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high에다가 ly를 붙이는 경우, 즉 부사화 될 경우에는 이 뜻에 높게란 뜻이 들어가지 않고 부사로 매우라는 의미, 즉 very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휘치로는 저 자리에 highly에 high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매우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저 단어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densely populated 이렇게 써도 빽빽하게 인구가 많은 것이니까 highly populated하고 비슷하게 의미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see the coast as a place to spend their leisure time. 사실 우리 같은 얘기죠. 우리가 해변을 뭐로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레저 시간을 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Taking advantage of the beaches and attractive scenery. 분사구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라색이고요. 해변의 장점 그리고 매력적인 광경 같은 걸 이용하면서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레저 타임을 보내는 곳이라 쓴다. 그러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겠죠. Indeed,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associate A with B, A를 B에 연관시킵니다. 같이 with를 칠한 이유는 뜻을 같이 한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칠판 볼까요? A를 B와 연관시키다. 이 associate란 단어가 연합, 연맹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associate A with B가 A를 B와 연관시키다, 연계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이 좀 안 보이나요? 다시 써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A와 B를 연결시키다, 연속시키다, 혹은 연결하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칠판 보셔서 A는 그러한 해변을 such activity, 그런 활동, 어떤 활동? 레저 활동이랑 연결시킨다는 거죠.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해변가,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닷가, 횟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Also, 게다가 해안가는 cultures are seen as 뭐뭐로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Places to develop industrial or port site. industrial, 산업의 혹은 port site, 포트, 항구입니다. 항구와 항구 사이에 사람들이 물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바닷가 하면 부산항, 인천항 어떤 거예요 주로? 그쵸, 무역항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분사구문 나오셨네요. Taking advantage of the abundant water supplies, transport the links and sheltered areas for loading and unloading ships.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면서
abundant water supply. 여러분 알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었던 세곡, 즉 쌀로 세금을 냈는데 이게 대부분 물로, 조운이라고 하는 길이 물로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들고 가면 힘들거든. 그게 그만큼 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그 밥이 오는 길목을 일본 애들 걸 막아버린 거잖아. 이게 바로 워터 서플라이죠. 그게 수운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으로도 올 수 있죠. 그리고 바닷가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로 오는 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실을 수 있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transport link죠. 항구 주변에는 링크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기차역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 옆에 비행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태풍이나 뭐 쓰나미 같은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싣다, loading, unloading, 짐을 다시 부리다, 짐을 풀다, 배에 짐을 부리거나 짐을 싣는 데 있어서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역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coastal zone experiences intense pressure from various sectors of community. 어떤 사람은 놀러 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그냥 섬 더 멀리 있는 곳이나 산속보다 해안가 주변이 엄청난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로부터? From various sectors community. 여러 종류의 공동체 영역으로부터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압박은 has potential to cause change and environmental damage. 잠재성을 갖게 되는데요. 변화를 일으키거나 환경적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잠재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if not carefully managed. 만약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 if not은 unless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분사구문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분사구문에서 if가 빠지면 not carefully managed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가 됩니다. 근데 if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으로 명확하죠. 글 쓴 사람은 너희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혹은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f를 생략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not은 동사가 아니죠? ing가 붙지 않았고 managed 수동으로 앞에 있는 주어인 this pressure 이런 압박입니다. 이런 압박이 제대로 관리만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적 데미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맥락이 되시는 거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압박이 또한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의 압박은 위에 있는 어느 글에서도 압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까지 나와 있는 12강의 4번, 그리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해변가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사추론 12강의 4번이었습니다.